현재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서 날카롭게 네. 콕콕 집어서 지역 화폐 관련 조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차단 기능을 거기다 넣었어요. 학교 문제입니다. 수요 예측 너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이전에라도 중학교를 신설하자. 골드라인 문제인데요. 대단하죠. 날카롭죠. 날카로워서 배요, 의원님. 조심하세요. 경산 안 돼! 경산 왔어! 안녕하세요. 대단한 경사의 MC 김대성입니다. 네, 대단한 경사의 진행을 맡은 김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저희 프로그램 대단한 경사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대단한 경사는요, 현재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런데 네네. 저희가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아주 날카롭게 네. 콕콕 집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 다양한 이야기를 네. 듣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아주 되게 조금 많이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많이 알고 있는데 되게 조금 부족하거든요. 조금 되게- 아주 조금 네, 어리틀. 네, 어리틀 부족해서. 그래가지고 네네. 약간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어떤 분이 네네네네. 나오셨을까요? LG 헬로비전 김포 지부에서 네. 굉장한 미모를 담당하고 계신 미모를 담당하고 계신 여신 이세진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신은 아니지만 지식 조금 더 덧붙이러 온 이세진 기자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실 의원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의회의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신 홍홍길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우동, 고천호, 풍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원 홍원길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제 와 있는 곳이 김포 아트 빌리지인데요. 굉장히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네. 네, 위원님께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간략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곳은 네네.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공간이죠. 지금도 오늘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아이들하고 어머니들하고 늘 놀이터, 김포의 핫플레이스라고 하나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주위에 가까운 식당도 있고 또 체험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중심에는 또 김포 문화원도 함께 하고 있고 그래서 김포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SNS 사진 찍으면 정말 잘 나오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네. 아침에 와 보니까 네. 저희 이제 어머니들께서 한 10분 모이셔가지고 춤도 추고 진짜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아, 보셨군요. 네네네. 핫플레이스예요, 여기가 네, 진짜로. 핫플레이스. 네네. 춤도 출 수 있는. 네. 자, 그럼 좋은 곳에 온 만큼 오늘 듣게 될 이야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궁금하거든요. 네. 대단한 경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단한 경사의 첫 번째 코너 경산한 이야기입니다. 네, 얼마나 김포에 또 경사가 났을까 그렇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의원님께서 진행해 오신 그 조례 중에 정말 이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다 하는 조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나눠볼 안건은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 안건은 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또 특별히 관심이 많은 분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공부 좀 열심히 해봤습니다. 네. 네네네. 뿌리 산업은 뿌리 어떤 산업이라고 저는 뿌리 산업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네네네. 저 무슨 산업인지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아니요, 저 알고 있었는데요. 어떤 산업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뿌리 산업은 도대체 어떤 산업이고 그리고 조례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뿌리 산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룬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주조, 금형, 용접 이렇게 공정 기술을 이용한 사업으로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을 뿌리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이 정체되고 지금 사라져가는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뿌리산업 범위에다가 금속 소재 중심의 6대 공정 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4세대 공정 기술 등을 추가로 확대해서 뿌리 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친환경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뿌리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약간 농촌에서 이렇게 열심히 밭을 매던 걸 기계화해서 그렇죠. 한다는 그런 그렇죠.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산업을 그렇게 발전시켜서 첨단 기술화한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요. 어떤 점이 가장 달라지나요? 제일 중요한 게 뿌리산업 범위를 확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 뿌리산업 범위를 확대해서 그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 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기업에서 산업 트렌드하고 기술 공정을 반영해서 친환경, 스마트화 등 공정 방식을 개선하게 됨으로써 뿌리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의원님의 조례로 더 많은 기업들이 또 이 뿌리 산업의 근간이 되기를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저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경산한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네, 이세진 두 번- 기자가 준비한 네, 두 번째 경산한 이야기는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게 의원님께서 2021년에 발의하신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김포시 의회에 계실 때 네, 시의회에서 네. 발의한 조례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도와주는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간략한 이게 축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간략한 축약이 잘 들어오거든요. 이 조례가 지금 네, 네, 잘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네, 개정하는 몫은 누구의 몫일까요? 의원님 몫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개정이 네네네. 되실까요? 지금 네. 현재 이제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려면 네. 일자리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창업 지원이나 또 취업 정보, 또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이분들 중에서 사실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또 경제적 지원 등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보완된다면 아까 네. 말씀 주신 네. 대로 지역 주민들과 또 그 당사자들이 지역에서 또 섞여서. 평화롭게 섞여서 살 수 있는 네.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앞으로 또 경기 도민만을 생각한 조례로 매일 더 새로워지는 경기도를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나눠볼 이야기는요, 경산할 이야기입니다. 네, 경사날 이야기는 네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도의회에서 이 조례를 어떤 조례를 또 제정하실 건지, 그래서 김포시에는 어떤 도움이 되게 하실 건지 네. 그 부분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변화할 경기도를 미리 만나보는 그런 코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미리 만나볼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첫 번째 내용은 지역 화폐 관련 조례입니다. 저도 지역 화폐 요즘 쓰고 있는데 네네. 이게 참 말이 많아요. 불편하다는 네. 이야기도 네네. 많으시고 지금 의원님께서 또 관련 조례 발의를 앞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 변경된 게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우리 이제 필수 영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를 가지고 범죄에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또 지능화되어서 그것보다 더 지능화되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역 화폐하고 그 연동해서 가맹점하고 이렇게 연동을 해서 지역 화폐 사용에 따른 불법 유통 또 보안 등에 대한 관심과 제도가 사실은 부족했었어요. 네, 네, 네. 그냥 지역 화폐 사용만 사용에만 하세요라고만 했죠. 네. 중점적이었는데 마침 또 그 김포경찰서하고 김포시의회하고 협업을 해서 그 지역 화폐 앱과 보이스 피싱 차단 기능을 거기다 넣었어요. 그 구체적인 자료가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네네네. 방송 출연 때문에 네. 그 경찰서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게 깔리고 나서. 예, 예. 네. 미리 걸러주니까. 아. 네, 그래서 경기도민에게도 이런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조례 제정을 또 우리 그 기존 조례가 있긴 한데 그 조례에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조금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금 조례 개정안이 이제 6월 회기 때 이제 들어가는 통과될 거죠. 예정. 아, 그래서 빨리들 이 정보를 아셨구나. 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네요. 저희 이세진 기자가 제가 기가 좀 빠릅니다. 네. 후석 다녀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은 어떤 경사날 이야기인가요? 네, 이번에는 학교 문제입니다. 아, 김포에서 김포 정말 학교. 빼놓을 수 없는 맞아요. 문제인데 과밀 문제인데요. 향산 초중학교 지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 초등학교 지금 김포 고촌읍에 문을 연 학교인데 사실 제가 여기에 약간의 정보를 덧붙이면 이 학교가 과밀 학교의 대안으로 마련이 됐던 네, 그렇습니다. 네, 학교로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요즘에 또 이 학교에서도 과밀이 또 이어지고 아우, 있다. 세상에. 라는 이야기가 조금 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의원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답변 드리기 전에 이 이세진 기자님 대단하십니다. 날카롭죠. 대단하십니다. 날카롭다니까요. 저 날카로워서 배요, 의원님. 조심하세요. 항상 조심하세요.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계획대로 딱딱딱 진행이 되면 학교 교육도 수급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향산 초중학교는 그 앞에 시내폴리스 개발하고 또 향산 2지구 개발하고 이렇게 엮여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세 개가 우리 계획대로 동시에 개발이 됐다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그때 아까 이세진 기자 언급하셨지만 그래서 초중 복합 학교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초, 중 분리 이제 여론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제 형성되기 그럴 것 시작했고 같아요. 그 문제점이 이제 과밀.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급식 문제. 이제 유, 초, 중이 같이 있으니까 급식의 종류가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 조리 종사원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하나다. 그러면 단 거기에 한 맞추면. 가지의 식사만 제공하면 되는데 세 가지의 식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리 종사원들도 힘드시고 그렇구나. 또 아이들 뭐 언론에서 얼핏 제가 본 사항은 식사하는데 뭐 2시간이 걸렸다. 네. 뭐 맞아요. 이런 얘기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점을 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간단히 생각하면 학교를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쵸. 근데 또 교육청이 사실은 기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한 발 좀 늦어요. 그래서 이걸 미리 이제 학교 부지를 막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다 들어와야 학교 부지를, 그러니까 만들어만 놓고 여기는 학교 부지다 해놓고 다 들어와야 만들어요. 아, 다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세팅이 이제 돼야지. 조금 손발이 그죠 기관별로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정확한 그렇습니다. 저도 날카로워. 저 네. 약간 그 회 너무 뜨는 날카롭죠.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 문제가 아까 말씀 주신 그게 아주 정확한 말씀이세요. 행정하고 시스템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저희들도 이제 그 교육청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내용도 포함이 돼서 얘기가 됐었어요. 예. 그 우리 또 똑똑하고 미모까지 갖춘 이세진 기자는 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일단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에서 조금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가 이 통합학교라는 점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통합.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금 초등학교들 아까 이제 왜 학교를 못 짓냐라고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 이 대안으로 이제 통합학교를 만든 이유가 계속 아이들이 늘어만 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수요 예측을 할 때 어느 순간 아이들이 줄어드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쉽게 학교를 늘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통합학교의 경우에는 나중에 아이들이 줄어들었을 때 이제 뭐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같이 병합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또 높은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추진이 됐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고촌에도 지금 향산 초중학교가 좀 그래도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들어왔던 것인데 또 이것도 과밀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수요 예측이 너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점을 좀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초중고를 통합하면 안 될까요? 그럼 조리사 선생님 너무 아 그래요.
아까 조세 더 문제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저왜 혼나는 것좀 제가 힘들다니까요, 자꾸. 죄송합니다. 네. 마침 어제 김포시 교육청에서 네. 그 학교 설립 계획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어제 그 회의를 다녀왔고요. 그 향산 초중 분리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병합학교 옆에 중학교 부지가 있어요. 그 중학교 부지는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시내폴리스 향산 2지구가 동시에 입주 완료됐을 시점에 학교 부지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냥 비어 있는 학교 부지죠. 아까 우리 말씀 나눴다시피 A, B, C 다 입주해야지 학교가 지어진다는. 이제 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 이전에라도 중학교를 신설하자. 그 회의를 어제 한 거죠. 그래서 위원 13분 참석하셨는데 13분 모두 동의해 주셨어요. 동의하셨어요? 너무 심각하니까. 네. 또 2027년은 개교를 목표로 하자라는 이제 동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3년 이상 지금 이제 걸려야지 시기가 지나야지 중학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고촌 지역에 중학생들이 지금도 과밀인데 그럼 2, 3년 동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어제 회의 장소에서 얘기 나왔던 게 2027년도가 아니라 2026년도에 개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냐. 이제 이구동성으로 말씀드렸는데 절차상에 이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부분도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가 라떼는요, 막 한 반에 막 40명, 50명. 나이가 대충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 그렇죠. 저는 MG. 아무튼 그래서 네네. 이게 빨리 해결이 돼서 좀 학생들이 편하게 그리고 학부모들이 좀 마음 놓고 맞습니다.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학교를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셔야겠네요. 빨리 땡겨서 막 땡기셔야 되겠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럼요, 땡겨야죠. 학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교육청하고 또 우리 도의원들하고 어려우면 시장님, 국회의원님들 그렇죠. 힘까지 빌어서 네.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나올 이야기들이 잘 진행돼가지고요. 앞으로 더 많은 경사가 날 경기도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경사의 마지막 코너 경사 날까 시간입니다. 현재 지역구의 문제점을 의회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지역에 경사가 날 수 있을지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 이세진 기자님께서 단독으로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에 이어 경기도까지 나서면서 당장 다음 주부터 골드라인을 대체할 전세버스가 추가 투입됩니다.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위해 정부와 김포시가 내놓은 전세버스 투입안. 전세버스가 투입되면 해당 구간 버스 배차 간격은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줄어듭니다. 7월부터는 수요 응답버스도 도입합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대책은 골드라인 혼잡도를 200% 아래로 내릴 때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관건은 정시성 확보. 골드라인 수요를 분산시키려면 버스 전용 차로가 시급합니다. 김포대로에서 개화역까지 차선 확장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안전사고 대책도 병행합니다. 고촌역과 김포공항역에는 이번 주부터 구급 요원이 대기합니다. 골드라인 승강장에서는 승객 수를 제한하고 환승을 돕는 도우미가 배치됩니다. 광역교통수단을 제때 공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퇴근 인파가 몰리는 시간대 김포 골드라인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투입된 통제 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김포시는 내년 9월로 예정돼 있는 골드라인 열차 추가 투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예정입니다. 또 5호선 연장이나 올림픽대로 BRT 같은 중장기 대안도 서두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저도 이제 뉴스로 많이 접했고 경험도 해본 그 김포 골드라인에 대한 그런 안건이었네요. 네. 네네네. 김포 지역 기자로서 이 문제를 정말 빼놓을 맞습니다. 수가 없었습니다. 골드라인 문제인데요. 오랫동안 정말 문제가 돼 왔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최근에서야 이제 대책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 경기도에서도 또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70번 노선, 그러니까 네. 김포에서 서울까지 가는 골드라인 대체 노선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정시성에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으세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유가 빨리 갈 수 있기 맞아요. 때문인데 네. 버스를 타면 또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분산 효과가 좀 크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7월 중에 전세버스를 더 투입을 하겠다. 경기도가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이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정시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아무리 많이 버스가 투입되더라도 정시성에 문제가 있다. 예, 그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전세 버스를 더 어차피 7월에 더 확대한다니까 확대하고 또 그 도로 확장 문제가 그날 네. 얘기가 됐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부지사님하고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2개 차선을 더 늘리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단축되니까 도로가 2개가 더 늘어나고 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네. 그날 그 미팅 장소에서 아주 좋은 의견이 나왔던 게 버스 전용 차로를 그 개화부터 그러니까 시 경계 김포시와 서울시 경계부터 끊겼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버스 전용 차로를 개화부터 공항까지 하자. 그게 아마 가능하면 6, 7월? 뭐 5, 6월 사이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전용 차로가 되면 아까 말씀 주셨던 정시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한강선, 또 GTX, 뭐 빨라야 10년, 15년 후의 문제지만 네. 지금 또 다행히 영사정 IC가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촌 지역의 교통 정체가 많이 풀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정시성을 좀 보장해 주지 않을까. 지금 이 김포 교통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국가의 문제예요. 그 서울시도 협조를 잘 해주고 계시고 국토부에서도 협조를 잘 해주시고 또 국회의원분들, 시장님 포함해서 열심히들 한 마음, 네.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의원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아까 아침에 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봄소풍 얘기했잖아요. 네. 그 좋은 곳에서 정말 김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한 곳에서 또 좋은 분들하고 네. 함께 또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네. 좀 아쉽고요. 저는 항상 도민 곁에서 또 현장에서 함께하고 답을 찾는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의원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는 더 많은 경사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단한 경사였습니다. 경사났네, 경사났어, 경사났네. 김포 경사나라. 우!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내려가서 지하철을 한번 타려고 보니까 그 6시 반 전에 오면은 20% 할인을 해준다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한 50%는 해야지 좀 이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네, 실제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네, 굉장히 네, 네, 많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논의해보겠습니다. 네. 김대성 씨의 아이디어라고 얘기하시면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의하시길 바라고요. 부천 주민으로서 네. 건의하시더라 말씀. 네, 너무 크게 되는 것 같은데.